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해보건입니다. 센서 수입니다. 상당히 믿기지 않은 반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꼬리를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면서 강경하던 미국의 태도가 점차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관세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미국의 유리한 외교 방향이 나올 수 있게 세계 모든 국가를 압박하곤 했는데요. 당장 한국도 기존에 맺고 있던 한미 FTA를 무력화시키고 25%의 관세 폭탄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무려 145%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전쟁을 더욱 증폭시켰죠. 사실 관세가 100%가 넘어가게 되면 그 나라와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는 교역을 안 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세가 100%가 넘어가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려서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찾게 되거든요. 즉 중국에 때린 관세 145%는 중국과 교역을 안 하겠다는 의미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망하게 만들어야죠. 몰락시켜야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기다 보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저자세로 나오지 않고 똑같이 미국에 관세를 매기고 히토리 수출 중단까지 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에는 악재가 계속 쏟아지게 되었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쏟아지게 되었고요. 주가가 대폭락하여 일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며 계속해서 미국을 때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큰 압박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2025년 4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끝낼 발언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만큼 높지 않을 것이며 상당히 낮아질 것이지만 0%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관세 전쟁 이전 수준보다 더 낮은 인하와 또한 수출 규제도 풀 예정이라고 밝히게 된 것이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면서 압박을 하며 해고설까지 돌곤 했는데요. 여기서도 파월 연준 의장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2026년 5월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났는데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고 말하며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 해고 추진설과 중국 관세 전쟁은 이때까지 금융시장 불안을 주도한 내용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 중국과 협상의 물꼬를 터보려 그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부과 강행 이후 미중 간 무역 협상은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양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무역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강대강 조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역시 피해가 만만치 않았지만 미국도 역시 피해가 컸습니다. 각종 기업이 큰 손실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내용은 무역업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내용일 겁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대내외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협상의 물꼬를 터보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파월 의장 해고설을 연신 내다 보니까요. 미국 증시는 일경이 넘게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노후 자금을 S&P 500과 같은 곳에 넣어서 노후 자산을 크게 늘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죄다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2%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아직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입니다. 집권하고 1년차까지는 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권 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지율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이를 연방법원이 전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연방법원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도 커지게 되었는데 응답자의 83%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답하며 연방법원의 손을 들어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당장 미국인의 55%가 트럼프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타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번 발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태도나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JP모건 체이스가 주최한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미국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30은 2.66%가 상승했고 S&P 500은 2.51%, 나스닥 지수도 2.71%가 상승했죠. 모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파월 연준 의장 해고설을 일축했기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아직 미중 간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전망은 꽤 긍정적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많이 바꾸다 보니 또 말을 바꿀 수 있기에
이후에 의중이 어떤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행한 제재 중에 조치를 물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꼬리를 정말 내린 건지 아니면 꼬리를 내린 척하고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백악관 내부도 무언가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5월 말 이전에 백악관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1년에 14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는 특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는 데 쓰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조만간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한 현재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난 몇 주간 백악관 내에서 일론 머스크는 잇따라 좌절을 맛보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지출 삭감 작업이 일부 부처와 기관의 비협조로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초에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후원한 보수 진영 후보가 낙선하니까 그 책임이 일론 머스크에게 향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백악관 내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일론 머스크가 정치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야말로 대폭락을 하고 순이익만 해도 71%가 급감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떠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의 후티 반군에 대한 기습 공격 계획을 보완이 되지 않은 채팅 앱을 통해 또 공유를 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백악관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체할 새로운 국방부 수장을 찾는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경제 관료들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관료들이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까지 이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압박은 유지하되 관세 전쟁 등을 처리하게 된다면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어지겠지만 압박은 할 것으로 보이고 우방국들에 대한 관세는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근 3개월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꽤 많을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조약이나 협약을 맺으면 그 조약이 끝날 때까지는 조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맺은 나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당장 한국도 미국과 FTA를 맺고 있었는데 관세 폭탄을 맞았으니까요. 10% 관세로 줄였으니 다행인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10%마저도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인데요. 괜히 이전에 미국 엘리트들이 명청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호구처럼 퍼진 게 아닙니다. 패권을 유지하려면 우방국과 동맹국의 지지가 공고히 있어야 해요. 우방국과 동맹국이 그 나라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패권국이라 부르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미국은 이때까지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패권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그 신뢰를 다 깨버렸으니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행이라면 중국은 주변국 신뢰를 이미 다 깨놓은 상황이고 아직은 친중국가를 제외하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보아 관세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혼선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강경하고 하루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에 환율이나 주가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관세를 직접 인하하는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를 내리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현재 행동을 한 수 잡을까요? 아니면 속임수에 불과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